서울의 한 시내버스 운전석의 모습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기사가 갑자기 고개를 앞으로 숙이더니 이내 옆으로 쓰러집니다. 이를 본 승객이 깜짝 놀라서 다급히 버스 기사의 몸을 두드려 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다른 승객들도 급하게 운전석의 안전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5시간 뒤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1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해온 아버지를 한순간에 잃은 사고에 대한 제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사고 당일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사고는 1년여 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 이 제보자의 아버지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고요. 구급대원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고 발생 5시간 뒤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 12년간 근무를 하면서 너무 잘해가 정년퇴직을 했지만 촉탁직으로 재계약이 될 만큼 성실했고요. 저 버스는 강남 학원가를 관통하는 노선을 이제 몰던 그런 버스였다고 합니다. 영상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봤는데요. 정말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이 막 쪼여오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 버스를 갓길로 천천히 가서 세워놓고 쓰러지셨습니다. 자, 곧바로 구조가 못 되셨어요. 자, 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아빠가 의식을 잃고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하셨을 때 맨 앞에 있던 승객분이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문을 밖에서는 열 수가 없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안에서 열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기사님들만 알 수 있게 위치가 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승객분들이 다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안 열렸고 나중에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도 못 열으셔가지고 그 계기판 쪽에 올라가셔서 막 아빠를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는데도 못 들어가지고 좀 많이 지체가 됐거든요, 시간이. 저 칸막이가 취객 난동범 뭐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오히려 어떻게 장애물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보자가 말한 것처럼 이 버스가 안전문 안쪽에 그 버튼이 있대요. 그 버튼을 눌러야 안전문을 열 수가 있는데 버스 기사가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승객들이 아버지, 이 버스 기사를 구조하려고 안전문을 열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해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후에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안전문 걸쇠에 손을 넣고 막 흔들어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보이죠? 계기판을 밟고 올라서서 이 기사님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한 승객이 겨우겨우 안전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문을 열고 기사님을 빼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문이랑 씨름을 하다가 구조가 지체가 돼서 기사님이 쓰러지고 나서 안전석 외부로 구조되기까지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저럴 때는 1분 1초가 골든타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위급 상황에서 방해가 되어버렸어요. 자, 교수님, 일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60대 중반인데요. 담배도 피지 않으시고 술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드십니다. 그리고 기저질환도 없고요. 매년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도 정상이었다고 해요. 심장, 혈관질환 이런 가족력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셨어요. 일주일에 3-4번 이상 등산도 하시고 걷기도 하셨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오전조와 오후조를 교대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오전조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강남학원가에서 정체돼서 3시간이나 넘게 기다리게 되고 이런 오후조도 운행을 하셨대요. 게다가 주말에는 또 불규칙한 추가 근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이 유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자,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셨어요. 질병판정위원회 노무사와 함께 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천인공노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본인은 왜 안 왔어요?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질병관리위원회 마지막 그 산재 승인 여부가 나기 전에 제가 가서 노무사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왼쪽에 계시던 어떤 남자 위원분이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제의자 본인이 안 오고 따님이 여기로 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옆에 그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그분이 막 치면서 그 사망하셨다고 사망사건이라고. 아니,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거기 고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거죠. 안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위원회에 노무사와 함께 갔고 이 질문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위원이 궁금한 게 있다면서 왜 재해자 본인이 안 오고 따님이 이곳에 왔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황당하고 또 화도 났다고 합니다. 옆에서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망사고라고 하니까 그 위원도 당황해서 서류를 보더니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돌렸는데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질병관리위원회에 다녀온 이후 산재 심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했고 아버지가 십수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운전석에 앉은 채 쓰러져 숨졌는데도 산재가 아니라니 아버지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 질병판정위원회가 유족 측과 좀 근무 시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유족 측이 산정한 12주간의 근무 기간표를 보면 주간 70시간에 가까운 근무가 3차례 정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이제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를 계속 해오면서 과로가 누적이 돼서 사망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52시간 넘게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운행 중간중간 있는 대기 시간을 업무 시간 산정에서 제외해버렸다고 해요. 유족 측이 운행 사이 대기 시간에도 주유도 하고 요금한 배치도 하고 분명히 업무를 하는데 왜 제외를 하는 거냐라고 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또 근로시간 자체에 있어서도 질병판정위는 12주간 급격한 근무 시간과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은 십수년간 시내버스를 몰면서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대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건강상의 부담이 터진 거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의 블로그를 보면요.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이 고인이 소속돼 있던 버스 회사 측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자, 일단 유족은 노동부에 재심사 요청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납득이 솔직히 안 가는데요? 인정이 되면 뭐 사실은 인정을 해도 저는 무방해 보이는데 고용노동부 고시가 좀 있습니다. 그 고시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원래 이게 개정이 좀 됐는데 그 전에는 업무 강도 그 환경이 동종 어떤 종사자하고 비교해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동종 근로자를 이제 삭제를 하면서 개정한 후에는 유사하면 동일 직무 직종자 유사 종사자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사실은 판단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개정 사항까지 많이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은 가능도 할 것 같거든요. 동종 근로자 삭제하고 본인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하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러고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업무 보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요? 뭐 예컨대 자기 여동생 사망 사건 얘기를 하면서 예. 산재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산업재해를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여기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산재 인정이 너무 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도 그거랑 유사하다고 유족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일단 뭐 대통령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저런 지적을 했으니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어떤 좀 폭넓은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참
아니 재해자 본인은 왜 안 오셨? 참 이게.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